전일 크게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막판에 나온 매도세를 견뎌내지 못하고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마감에서 하락 전환이 됐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경제지표는 부진했지만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일단은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이 부담스럽다. 이러한 경계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부품주들의 배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반면 일찍 개봉을 한 S20에 대한 부분들이 실물 경기에 대한 위축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품주들은 일단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느 시점이 더, 어느 기업들이 더 수혜가 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부품주들 어떻게 전망을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한시적인 중단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중단 때문에 청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증시가 최근에 올라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현재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 청산 종목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이 쇼커버링에 대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 매수가 들어오면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어떤 식으로 풀이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날짜가 너무 잘 가요. 그죠? 벌써 4월 8일. 그냥 순간적으로 훅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간만큼 시장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변곡점 또는 바닥권 이럴 때는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것은 정석은 없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오르게 되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신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바닥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특정한 구간대의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변동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요, 그냥 중심을 잘 유지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 기준만 잘 잡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상승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후루룩 하고 밀려버렸어요.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 실망감을 가졌다, 실망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상황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또다시 아직은 좀 빠른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점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기본적 분석에서 다시 좀 부담감이 좀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점을 살짝 이제 확진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긴 했었는데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되었던 얘기죠. 그래서 사실 주가라는 것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저점이다 또는 고점이다라는 것이 나오더라도 그 위치에서 한동안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눈에 띄게 갑자기 변화가 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너무 또 급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럽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국제 유가는 현재 급락세를 다시 또 보이면서 WTI가 9.4%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한 연구 속도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더 빠른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주 내에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뭐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된다라면 일단 소비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을 뭐 그런 여행이라든지 레저,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일단 주가가 전체로 다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번에 EU 재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이 유로 안정화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안정화 기구를 활용해서 지원 방안이 합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상 회의가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수혜를 좀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뭐 사실 뭐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재무장관들이 모였으니까 재무적인 즉 경제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지원책들, 정부의 강력한 어떤 그런 조치들, 그런 것들이 뒤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게 뭐 시장에 돈을 많이 풀든 아니면 뭐 지원책을 더 강하게 보여주든 무언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발표된 소기업 낙관 지수가 96.4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달에는 104.5였는데 이게 조금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뭐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폭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100이라는 기준점에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뭐 위축된다. 뭐 소비의 어떤 이 기업의 낙관적인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심적인 충격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주식과 같은 이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주가 하락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죠. 이게 23.63달러 그래서 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또다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20달러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새로운 충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이 오펙 회원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뭐 미국 이런 뭐라 그럴까요? 산유국이죠. 산유국. 이 산유국에서의 어떤 긴급 화상회의가 9일, 즉 내일입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될 것인가 아직까지 모르는 이야기죠.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하고 러시아는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아 엿먹어라 계속 이런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셰일 오일에 대한 부분으로 원유 생산량 1위에 등극이 된 미국이 얼마만큼 대응이 될 것인지 이 셰일오일 기업들이 지금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감산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석유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참에 미국아 엿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미국이 이렇게 감산하지 않고 막 그런다라면 관세 매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조율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가든 유가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그 시점에서, 즉 기준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더라도 여기에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만 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대한 경계성,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올랐나? 아직은 아닌가? 라는 투자자들의 마음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닌 좀 지켜보자 라는 느낌의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합니다. 애플과 삼성의 부품주, 뭐 실적 차별화,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애플보다도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은 있었어요. 왜냐면 애플은 지금 뭐 5G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로 밀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신제품에 대한 부분도 밀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중국 공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애플의 이런 뭐 부품이라든지 수급 이런 것들이 조금 차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빵 치고 올라가면서 신제품 먼저 내놓고, 뭐 Z 폴더라든지 갤럭시 폴더, 이 신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S20에 대한 그런 모습도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이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적으로는 뭐 작년 말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화웨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5G,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5G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쏠려 있었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들, 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애플의 부품업체와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들 모두 다 이제 뭐 긍정적인 모습들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문제는 2분기 때 발생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는 이제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이 애플과 삼성의 싸움에서 삼성이 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 2분기까지 지나가면서 이 상황이 조금 뭐 둔화가 됐다, 실물 경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제품을 일찍 출시한 부분에서의 타격이 좀 있죠. S20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오히려 신제품을 일찍 꺼내놓은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요런 상태에서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내놓겠다.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잘 지나갔고, 이 지나간 상태에서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을 신제품이 없이 잘 넘겼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래서 신제품 효과가 크게 쏟아지게 된다면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이 이제 초반에 좀 집중적인 시장 점유율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하반기에는 애플이 또 그런 자리를 메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물론 이제 2분기 이후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어떤 경제 상황들이 괜찮아지기 시작한다면 삼성이든 애플이든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이든 삼성이든 이 부품 관련주들의 수요는 이 실적 같은 부분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완제품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부품주들이 더 수혜를 많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 하나 팔릴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이 하나 일단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를 팔아먹고 나면은 AS, 즉 예비품으로 추가적으로 부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즉 스마트폰의 신제품을 막 100개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되면 AS 예비품을 50개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카메라 모듈 업체는 150개를 팔아먹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완제품에 대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더 인기를 끌겠지만은 그래도 부품 업체들, 뭐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뭐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제품에 대한 업종들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품주들은 더 큰 수익을 보게 된다. 물론 매출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이 실적 증가폭에 대한 내용들은 부품업체들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애플, 삼성 가리지 말고요.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과거에 HLB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비슷하게 얘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한시적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공매도를 때려놓은 사람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산에 대한 포지션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로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공매도를 때려놓은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야지 되는 입장이거든요. 즉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니까 이것은 이제 순매수로 그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매가 들어가는 거죠. 공매도에 대한 환매. 공매도에 대한 환매는 이게 매수를 통해서 이것을 빌린 주식을 되갚아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차익을 챙기는 거고,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갚아주고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이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환매를 해야 되겠는데 환매 자체가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를 위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HLB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대량으로 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가 강하게 쏠리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폭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꼭대기에서 막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에는 개인들이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개인들이 가져갔었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제가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손실 나는 거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매수하면 큰일 난다. 마이너스 40%, 50% 그냥 순식간에 나온다. 그거 직접적으로 계좌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지금 증시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이 공매도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무조건 사줘야 된다, 큰일 났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사야 된다, 청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매도를 청산하는 그런 공매도 환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쇼커버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주가가 무조건 매수를 통해서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이 굳이 그렇다면 나는 안 팔래, 나 이거 먹고 안 할래 라고 한다라면요, 이 공매도를 이렇게 환매하지 않고 그냥 버텨버린다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매수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 개인들만 바글바글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매수를 더 이상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공매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매도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흘려버리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은 약간 그렇습니다. 들어갔을 때 바로 수익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불안에 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만 변동을 보여도 같이 매도를 좀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돈의 규모는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결이 잘 안 되죠. 단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려워도 버팁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단 나만 알면 돼, 나만 살고 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죠. 이건 뭐 개인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주지 않고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나 혼자라도 일단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6개월 전간 금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을 뭐 롤오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숏커버링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놈들이 버티는, 또 주가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공매도를 할 수 없다라면 그냥 악재를 통한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현물을 더 매도한다거나 압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는 내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청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조차도요, 공매도가 나오지 않고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쳐버리는 그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거나 다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은 좀 제법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살짝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매물 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정점을 지났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담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전자의 애플전자가 아니죠. 애플과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제 실적 차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부분은요, 뭐 어쨌건 뭐 지금은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일단 잡고 들어갔다면 하반기에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부품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2분기가 지나는, 즉 하반기부터는 삼성이든 애플이든 간에 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셔도 괜찮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청산, 이 숏 커버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 또는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은 뭐라고 할까요? 공매도 세력들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숏커버링이 나와서 주가가 빵빵 튀어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다. 개인들이 많다라면 결국에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시점에서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는 불황이 계속되어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가 없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불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주식을 일단 매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한꺼번에 완전히 다 실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매수를 같이 따라가야지만 추가 매수를 하건 아니면은 뭐 대응을 더 하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주식에 대한 포인트를 딱 잡으려고 한다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나왔을 때는 한꺼번에 왕창 실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더 잘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건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주가의 상승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투자에 대한 수위 조절, 완급 조절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